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기 공고됐습니다. 자, 전북특별자치도 그러니까 어디 다른 나라인지 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전라북도죠, 전라북도. 이름 바꿨습니다. 본인들은 아시겠죠, 설마.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잘 몰라요. 몇 가지 이런 데가 있죠.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도 있죠. 네, 아무튼 그렇고요. 자, 밤에 나와가지고 제가 2월 14일 날 나왔는데 이걸 못 보고 있었어요. 예, 보통 5시 넘으면 보통 안 나오는데 나와가지고, 네, 제주 특별자치도하고, 네, 여기 전북 특별자치도가 2월 14일 금요일 날 저녁에 나오는 바람에 제가 못 봤습니다. 자, 방송을 그래서 지금 뒤늦게 하고 있어요. 이미 뭐 보실 분들은 보셨을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험 공부에서 어떤 걸 봐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인원이고 뭐 일정하고 인원은 다 보셨을 거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시험 장소 공고이라고 돼 있는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6월 21일 899 공채 볼 거잖아요. 6월 4일 날 뭐가 나온다? 응시표가 나온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선발 예정 인원 및 시험 과목은 쭉 나왔습니다. 1회, 뭐 2회 경력 경제, 3회 경력 경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스케줄표를 보시면 1회는 3월 19일 날, 2회는 4월 26일 날, 날짜가 다 다릅니다. 보시면 3회는 6월 20일. 요게 이제 우리가 보는 899 공개 경제. 그다음 11월 1일 날 보는 7급 관련된 게 3회, 4회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1회, 2회는 전라북도에서 끼어든 거예요. 끼어든 게 아니라 자기들 이제 스케줄이 있는 거죠. 이런 걸 뽑으려고. 뽑으려고. 자, 1회는 뭐 7급 연구사고요. 2회는 이제 경력 경쟁입니다. 경력 경쟁. 그래서 경력 경쟁은 그러니까 자격증, 쉽게 얘기해서 자격증이 있으면 되고, 또 경력이 있으면 되고, 또 학력이 있으면 되고, 요 세 가지 중에 보통 하나만 채택을 해요. 하나만. 뭐 두 개를 병합이래. 두 개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하나만. 그래서 여기 있는 건 대부분 아마 자격증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면허증이라 그러죠. 여기는 의료기술 쪽은. 여기도 면허라 그래요. 그래서 면허와 그러면 자격증이 뭐가 다르냐? 행정법에 나옵니다. 저도 공부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공무원 시험의 특징, 공부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시험 보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 나와요. 행정법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자, 기계, 그 다음에 선박항해, 선박기관, 일반 선박, 그 다음 의료기술이 여기 있죠. 자, 그래서 지금 2회 경력 경쟁이 아까 보시면 날짜가 다르잖아요. 6월 달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시험 한번 보고, 네, 서울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두 번의 기회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또 거주 제한이 다른 곳도 된다 그러면 거기도 볼 수 있어요. 날짜만 다르다 그러면. 의료기술이 날짜가 많이 달라요. 같은 날 보는 경우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가 이제 6월 21일 날 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가서 볼 수 있다 하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 방통, 운전 있네요. 운전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운전도 조건이 같다 그러면, 그 경력상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 서울은 버스 경력 1년이 있다 그러면 서울도 가서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회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거죠. 네, 이건 뭐 인원수 다 보셨을 거라고 예상이 들어서 지나갑니다. 사서, 공업, 농업, 축산, 산림자원, 조경, 일반수산, 보건, 식품위생 있네요. 그 다음에 환경, 도시계획, 토목, 건축, 지적, 방제안전, 통신기술. 자, 간혹가다 왜 방호직 없어요 이러는데, 방호직은 정말 전국에서 몇 군데 없습니다. 올해 서울시에서 한 명 뽑죠. 한 명. 네, 서울시에서 한 명 뽑아요. 방호직 거의 없습니다. 시설관리직도 왜 없냐 그러는데, 시설관리직도 전국에서 몇 군데, 한 두 군데인가 정도밖에 안 뽑아요. 시설관리라는 이름으로. 근데 이제 그거를 블로그에서 보시고 그것만 공부하고 있죠. 그러면 시험 볼 데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왜냐, 지방지는 거주 제한이 있거든. 그러니까 본인 지역에 선발하는지를 일단 보고, 인원수는 둘째 치고 일단 선발이 돼야 하는지를 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하고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잘못된 겁니다. 사실 세 과목이라서 되게 좋죠. 근데 그럴 리가 있나요? 전국에서 뽑지를 않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시험 과목들 나와 있죠. 전부 다 인원수, 여기도 저거구나. 네, 경력 경쟁 계속해서 나와 있고요. 이거는 뭐 넘어가고. 자, 필기시험 1, 2차 병합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필기시험 1차가 국어, 영어, 한국사입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한국사 2차가, 그러니까 1차, 2차라는 게 나눠져 있어요. 법에 보면. 그래서 그 1차, 2차를 그냥 병합했다, 합쳤다. 이런 거 머릿속에 넣어놓지 말고 그냥 필기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필기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차라고 돼 있는 이게 면접이다. 필기 플러스 면접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합격자 결정에서 40% 이상이란 건 뭐예요? 과락이 아닌 거죠. 40% 이상. 그 40점 미만이 과락, 40점 이상은 과락은 아님. 그렇다고 합격할 수 있는 점수는 아님. 역시 경력 경쟁에서는 40점 미만도 과락이지만 평균 60점 미만도 과락입니다. 평락이라 그래. 그걸 평락, 과락, 평락 이러거든요. 자격증 시험에서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하죠. 경력 경쟁인 경우에. 자, 응시 자격 무슨 범죄 이런 거 나온 거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되고요. 물어보시는 분도 가끔 있잖아요. 자, 문제의 거주 제한이 나왔습니다. 문제의 거주 제한. 굉장히 복잡합니다. 몇 군데가 있어요. 몇 군데. 충남, 네, 강원, 충남, 바로 전북. 네, 거주 제한이 굉장히 복잡한 지역. 자, 일단 7급 연구사는 없어요. 거주 제한.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노동, 행정에 노동이 있나 보네. 거주 제한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행정, 여기서부터 복잡한 거야. 자, 여기서 하나 기억하실 게 있어요. 내가 일반 행정이 아니다 하시는 분은 이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네, 그냥 복잡하지 않아요. 요거예요, 요거. 자, 일반 행정이 아니다. 일단 일반 행정 외 직렬들, 예, 외 직렬들. 그 다음에 장애인, 일반 행정인데 장애인 저소득층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야, 요거. 자, 전라북도에 1번 살고 있거나 또는 3년 이상 사람, 또는 3년 이상. 합쳐서가 아니고, 자, 살고 있거나 또는 3년 이상 산 사람은 된다. 자, 살고 있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시험 봐? 했더니, 나 전라북도에 3년 동안 살았네. 예. 그런 사람이 2번 조건으로 되는 거고, 나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어. 계속. 예, 그런 분들은 1번 조건 되는 거고, 작년 12월 달에 이전했어. 그런 사람도 되는 거고. 자, 일반 행정이 아닌 경우만 얘기했습니다. 일단 장애인 저소득층 빼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두 번째, 일반 행정인데 전북도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전라북도 청 해가지고 도 해가지고 몇 명, X명, 그 다음에 전주 이렇게 있어요. 자, 전북도라고 되어 있는 거는 도청, 그 다음에 사업소, 직할 사업소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주, 네, 전주는 그냥 전라북도에 살고 있으면 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살고 있거나 3년 이상. 자, 깔끔해졌죠. 자, 이걸 제외한 나머지 일반 행정, 나머지 지역의 일반 행정,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은 전라북도에 당연히 살아야 되는데 응시하고자 하는 시나 군에, 군산에 응시하려면 군산에, 장수군에 하려면 장수군에 해서 1번, 2번 살고 있거나 3년 이상 살아야 됩니다. 크로스 안 됨. 크로스 안 됨. 예. 군산이면 군산, 정읍이면 정읍. 그래서 응시하고자 하는 시군이라고 써있죠. 응시하고자 하는 시군. 자, 그러면 이제 문제지. 남원에 사는 사람은 전북도 전주 밑에 있는 전주로 응시가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왜? 전북특별자치도에 돼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새롭게 나올 국어 시험의 예시 문항입니다. 국어 시험에 이런 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굉장히 유치하지만 이거 많이 틀립니다. 정말. 많이 틀릴 거예요. 이거 만약 시험에 낸다 그러면. 이거랑 충청남도 거 해가지고 한 몇 개 해가지고 막 10문제 낼 수 있어. 그럼 막 머리가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못할 겁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니까요. 일반 행정 아닌 사람들은 상관없어. 전북특별자치도에 살고 있거나 3년 이상 살면 됩니다. 또는 3년 이상. 그런데 일반 행정 중에 또 전북도 전주는, 이 전북도가 전북도라고 X명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헷갈리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인원수 중에 보면 전북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북도.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전북도 3명. 뭐라고 했어요? 도청이나 직할 사업소로 가는 겁니다. 네, 그쪽 관련 기관으로 가는 거예요. 도청 소속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전북도라고 써 있으니까. 모집 단위가 임용 기간이 전북도로 돼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에 일반 행정으로 보실 분은 해당 시군에 살고 있거나 또는 3년 이상 산다. 이렇게 간단한데 이거를 되게 헷갈려 하더라고. 못 살겠습니다. 정말. 자, 그 다음에 3년 이상이라는 기준에는 계속해서 3년이 아니에요. 쭉 주민등록 초본을 떼봐가지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해가지고 36개월이면 됩니다. 근데 그걸 계산을 잘 못해요, 여러분들은. 그게 이제 민법에 보면 역에 의한 방법이란 게 있어요. 그거에 따릅니다. 역에 의한 방법, 역. 달력이란 얘기야, 달력. 역에 의한 방법.
네, 그거까지 제가 여기서 설명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한 방법 찾아가지고 계산해서 36개월 이상이 돼야 돼요. 하루라도 모자르면 나중에 필기시험 합격하고 난 다음에 탈락시킵니다. 거주자는 그때 하거든요. 그리고 거주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가 뭐예요? 주민등록증 말고 주민등록. 우리가 떼는 게 뭐예요? 주민등록 등본. 초본을 떼는 이유가 이 등록표를 등본 복사해서 주는 거예요. 일종의 전산화 돼 있죠, 이제. 그러니까 주민등록. 그러니까 내가 거주지 이전을 안 했다. 주민등록 이전을 안 했다 그러면 난 살았는데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 서류로 증명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학력 및 면허증 등 제한이 있죠. 네, 그래서 여기 경력 경쟁은 당연히 있다 그랬죠. 아까 자격증 주로 다 대부분 자격증인데 여기 보시면 일반 기 같으면 자격 플러스 경력도 필요하죠. 기능사의 경우만. 요게 이제 자격 플러스 경력이에요. 다 보시면 경력 없어요. 이봐. 자격만 다 있죠. 그러니까 이걸 난 경력 없는데 경력 경쟁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떤 걸 요구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질문에 이런 게 있어요. 지방직 운전 볼 건데 경력 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지방직이 17개나 된단 말이야. 거기다 교육청도 17개 있어요. 다 다르단 말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답을 해? 못하죠. 여기 보시면 이제 전북은 대형 버스 운전 경력 1년 이상이 원래 필수네. 그러면 서울시 가서도 볼 수 있네요. 여기 운전을 전북에 지원하신 분은 서울시 운전 시험도 볼 수 있어요. 이거나 저거나 어쨌든 합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 다 볼 수 있습니다. 중복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날짜가 다르면 중복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자, 대형 버스가 어떤 건지에 대한 게 여기 나옵니다. 버스. 네. 36인승 이상. 여기 안 나왔나? 여기 있죠. 36인승 9m 이상. 네, 요게 대형 버스예요. 그리고 나 그냥 했어요로 안 됩니다. 다 서류. 네. 공무원 시험에서 당연히 서류로 해야지. 그럼 말로 하면 다 했어요. 그러면 끝나지. 그러면 안 한 사람도 했다 그러면 되잖아. 그러니까 서류가 우선입니다. 서류가. 자, 넘어가고요. 반드시 자격 요건 보셔야 됩니다. 자, 원서접수는 나중에 원서접수 할 때 또 다시 하고요. 자, 필기시험 문제 출제 요게 뭐냐면 우리가 지방직 공무원 시험 대부분의 직렬은 인사혁신처에서 전체 다 해가지고 공통된 문제로 출제를 해서 그거를 시험을 봅니다. 똑같이. 그래서 그걸 여기 나와 있는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직렬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직렬이 다 우리가 웬만큼 알고 있는 건 다 그렇고요.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직렬들 다른 지역은 보통 색깔로 표시를 해주는데 표시를 안 해줬어요. 아까 보니까 밑줄 그어줬나? 모르겠어요. 한번 올라갔다 오자 또. 제가 아까 쓱 지나가는 거 밑줄도 안 그어줬어. 이봐. 색깔을 원래 좀 표시해주는데 표시를 안 해줬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직렬들은 아까 방금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가 아닌 경우에는 문제집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안 줘요. 시험 보고 나서 문제 걷어가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답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시험을 보고 나서도 몇 점 맞았는지 이런 거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식품위생, 가축사용, 가축 이런 것들을 다 주지 않는다. 답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체 출제하고 비공개한다. 문제는 비공개. 그죠?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 가면 공개. 그리고 문제책 줍니다. 그래서 시험 몇 점 맞았는지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까 얘기했던 과락에 관련된 거고요. 전출 제한이란 거는 내가 다른 데로 이렇게 인사교류를 한다거나 이런 거예요. 전보를 가고 싶다. 가령 전북도 내에서 내가 움직이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그러려면 3년은 지나야 된다. 3년은. 그리고 5년인 지역도 있습니다. 5년. 남원, 완주, 진안, 무주. 다른 데로 갈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전출할 수 없습니다. 전출할 수 없습니다. 자, 변경될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붙임 종합 안내서를 봐라. 네, 여기까지인데 지금 여기에 가산점 부분이 안 나와 있습니다. 가산점 부분은 어디 나와요? 별도의 파일에 나옵니다. 별도 파일에 종합 안내서란 게 붙어 있어요. 요겁니다. 종합 안내서. 여길 또 봐야 돼. 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길면 안 되나? 길어도 돼. 이건 다 알려줘야 되는 건데. 여기에 가산점 관련돼 있습니다. 뭐뭐 있어? 네, 볼 거는 가산점밖에 없네. 자, 뒤로 가서 가산점만 보고. 자, 가산점. 자, 가산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다 동일해요. 거의. 제주 특별자치도만 하나 더 아니지. 요거는 세 가지가 맞지. 세 가지가 맞고 제주도는 어학 성적에 대한 것도 있고 수화도 있어요. 더 있어. 이거보다 제주만. 제주 여기 관심 있으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취업 지원 대상자는 있고, 취업 지원 대상자는 여기 있죠. 국가 유공자 등 예외 지능한 법률. 네, 이런 국가 유공자나 독립 유공자 이런 분들이에요. 취업 지원 대상자란 거는 가끔 노동부에서 뭘 받았다 해서 자기가 취업 지원 대상자라고 네, 빠락빠락 우기시는 분이 있던데, 우기면 뭐야? 어차피 안 주는데. 네, 그쵸? 네, 착각하면 안 돼요. 용어의 착각을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야. 다 그래서 뭘 보라는 거야. 시험 공부를 보라는 거예요. 이거 한 번만 보면 알잖아. 아, 나 아니구나. 근데 이걸 왜 안 보고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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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약간 네, 제가 이런 건 좀 웃기지만 맞나요 해서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물어봐요. 맞나요? 맞나요? 네, 아니라니까. 맞다. 시험 공부 보라니까. 시험 공부 안 봅니다. 아,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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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가 그렇게 맛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요거죠. 이제 직렬별, 직렬별 가산점. 자, 그리고 이제 요 취업 지원 대상자는 본인은 10%, 자녀만 5%입니다. 자녀만 5%. 보통은 자녀예요. 이 응시하시는 분이 대부분 자녀입니다. 자녀. 근데 손자 손녀 주나요 안 주나요 자꾸 물어봐요. 손자 손녀는 기본적으로는 안 줍니다. 그런데 여기 독립 유공자 여기 있죠. 요거 나중에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막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녀가 없어요. 자녀분도 돌아가셨을 경우가 많잖아 지금. 그런 경우에 간혹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다 전화해 봐야 된다. 자, 간혹 아주 극소수예요. 왜냐면 1년에 새로 서문 받으신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자격증 소지자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이 하나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필기시험 전날까지 따야 된다는 소리지. 결국은 이것들이 전부 다. 뭐 기능사나 산업기사나 필기시험 전날까지 따야 된다. 5%, 3%. 기능사 3%, 평균 3점. 산업기사 평균 5점. 네, 평균 5점을 본인 점수에 더합니다. 본인 점수에 5%를 주는 게 아니고요. 만점에 5%를 주는 거라 평균 5점을 더하면 됩니다. 네, 평균 5점을 더해요. 그리고 이 가산점 받으시는 분들, 가산점 받으시는 분들은 필기 시험 시행일로부터 6월 21일이죠. 3일 이내에, 3일 이내에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하면 돼요. 여기 가산점 뭐가 있는지 나오죠, 여기. 쭉 다 예쁘게 해갖고 만들어져 있네요. 여기 있는 걸 보고 하면 돼. 간혹가다 이 보건직에 여기 보시면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이렇게 써 있죠. 그럼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다 뭐예요? 산업기사랑 동급이다. 그래서 5%를 준다 하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인지 몰라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지 이렇게 주나요 안 주나요? 그래서 줍니다. 그러면 진짜 주나요? 네, 줍니다. 줍니다. 맞나요? 줍니다. 똑같아요. 자, 요거 있고 아까 하나 빼먹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까 요거 있죠. 요게 자격증 면허증 등 제한이잖아요. 그럼 얘는 언제까지? 해당 시험의 면접 시험 최종일까지. 우리가 주로 이제 요거죠. 간호사, 사회복지사, 사서, 그다음에 지적 산업기사 이상. 요거는 언제까지 따면 된다? 원서 접수 시에는 없어도 면접 시험 최종일까지. 요거. 네. 그다음에 요거 모두 있어요. 대형 면허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면허도 면접 시험 최종일까지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필기 시험 볼 때는 사실상 없어도 됩니다. 네. 요게 원래 숨겨진 거죠. 네. 자, 전북특별자치도 조금 늦게 나온 면도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좀 빠르게 나왔습니다. 자, 잘 준비하셔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